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 제휴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와 실기를 통틀어서 1과목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내용하면 첫 번째가 제휴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기까지도 보통은 3에서 5점 정도, 그죠? 보통 한 4점이 됩니다. 많이 나올 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요. 평균 눈에 보이는 점수는 얻어가야 되는 게 제휴율이다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기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 하는 문제는 필기용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죠. 필기서부터 실기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공부해 두셔야 실기 넘어갔을 때 이런 거 그죠?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 공부가 필기에서 되어 있어야 한 번에 실기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요. 이 파트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죠? 필기용이면 읽으면서 답을 찾을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실기용이라면 완전히 암기는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단어라도 반드시 필기에서부터 암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기까지 눈에 보이는 점수는 필기서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필기도 점수 받고 실기도 점수 받도록 공부해야 한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는데요. 행여나 과거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크게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강의를 재촬영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제휴율에 관한 규정이 몇 번 바뀌면서 용어가 자꾸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재를 보시던 분들이 이게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혼돈되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강의를 다시 한번 촬영하는 거고요. 행여나 과거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교재 보시고 용어만 살짝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처럼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천인율부터 가는데요. 자,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한번 제목을 풀어볼게요. 외울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이는 뭔가 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에 대한 비율이다. 율은 나누기, 비율을 뜻하죠. 연은 뭐냐면 1년 단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 공식이 연평균 근로자수분의 연간 재자수 곱하기 1000인데요. 아래 위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천인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율이죠. 사람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분모라고 하죠. 우리가 분모. 밑에가 분모. 어미 모자. 엄마가 크죠. 위에는 분자. 아들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비율인데요. 밑에는 많은 사람 넣어야 돼요. 분모가 크니까. 일하는 평균 근로자 수가 들어갑니다. 위에는 작은 사람 수예요. 근로자 중에 재해자가 당연히 작죠. 다 다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숫자가 작은 재해자 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연이라는 건 1년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을 붙여주는 거예요.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고요. 1000인이죠. 1000명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요. 이제 연천인율을 실기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올 때는 물론 공식을 적어도 틀리진 않는데 말로 이렇게 풀어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필기에서 설명을 보고 공식이 맞는지 찾아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말로 풀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요. 1번이에요. 예. 여기가 2번이 됩니다. 붙여볼게요. 1000명 근로자당 재해자 수 나누기니까 비율이다. 그죠? 근데, 그래서 근로자 1000명 중 재해자 수 비율이 연천인율이고요. 이게 그냥 천인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년 단위가 아닐 때는 천인율이 됩니다. 근데 아래 위로 보고 1년의 단위라면 연천인율 됩니다. 근데 1년 단위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공식을 적으실 때는
빼시고 연을 빼시고 천인율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연 빼시면 되겠죠. 평균 근로자수분의 제자수 곱하기 1000 하면 천인율이에요. 근데 이게 1년의 단위일 때는 앞에 뭐를 붙이자? 연천인율 하시고 연평균 근로자수분의 연간 제자수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도수율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식 왜 이렇게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도수율 넘어갑니다. 전부 다 별표 색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별표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수라는 건 얼마나 자주, 빈도율, 그죠? 빈도라는 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죠.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할게요. 도수할 때 수는 뭐냐면 제 건수할 때 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수율의 공식은요. 아까 제가 연천인율 할 때 요거는 인율, 사람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사람이 들어간다. 밑에 많은 사람 평균 근로자, 위에 적은 사람 제자다 그랬고요. 연천인율, 인율을 제외하고 밑에는 전부 다 요거예요. 일하는 영근로시간수, 그죠?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가 1년 동안 하는 전체 영근로시간수입니다. 이게 근로총시간수, 총근로시간수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용어 통일하겠습니다. 영근로시간수분에 그렇다고 이걸 총근로시간수라고 적는다고 해서 실기에서 틀렸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일해서 기억하겠습니다. 도수할 때 수는 뭐다? 건수의 수다 그랬죠? 무슨 건수인가 하면 제 건수예요. 건수는 간단하잖아요. 한 건, 두 건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좀 많이 붙여줄게요. 6개 붙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수율 또는 빈도율은 영근로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다. 제 건수.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많이 붙이자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자, 그럼 요거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로 풀 때는요. 요렇게 해서 1번이고 위에 걸 2번이다 라고 했죠. 10의 6승은 100만이거든요. 100만 근로시간당 제건수 나누기니까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도수율 또는 빈도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요양재해 발생 건수 비율이다. 뭐 요양재해 발생 건수에도 되고 재해 발생 건수 비율이다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영근로시간수 있죠. 근로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총근로시간수 또는 1년 동안의 영근로시간수 상관없겠죠. 그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의 법적인 근로시간 8시간이죠. 그리고 1년 동안 법적인 근로일수가 300일입니다. 한 달 25일 곱하기 12개월이죠. 그죠? 자, 그래서 300일 나온다. 요거, 그죠? 요런 거 옆에 참고로 연필 적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연간 총근로시간수 또는 영근로시간수는 8시간 곱하기 300일에서 2400시간입니다. 자, 근무하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적 근로시간대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사람은 8시간 곱하기 300일에서 2400시간 1년에 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도율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인율인 연천인율 빼고는 밑에는 다 똑같다 그랬죠? 예,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영근로시간 수분의 강도는 강하기예요. 강하기. 그죠? 재해가 강하다라는 건 뭔가 하면요. 일 못하고 쉬는 날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 근로를 손실한 일수다. 그죠? 그래서 강도율은 위에 뭐다? 근로 손실 일수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근로시간 수분에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총요양에는 전체 근로손실일수 들어가고요. 아까 건수는 간단했기 때문에 10의 6승 동그라미 6개 붙였죠. 근데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말도 되게 길지만 계산 조금 길어지고 복잡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3개만 붙이자. 반 붙이는 거죠.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강도율은 영근로시간 수분에 재해가 강하다는 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손실 일수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위에는 총요양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반으로 줄입니다. 곱하기 100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고 위에 게 2번에 갖다 붙이자 그랬죠. 그죠? 1000 근로시간당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비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의 요양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비율이다. 그죠? 자, 너무 길면요. 실기에서 이런 건 빼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1000 근로시간당 그냥 요양 근로손실 일수 비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로손실 일수가 주어진 게 아니고 문제에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가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1년은 365일이죠. 그죠? 1년, 보통.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1년은 365일이고요. 요양원에서 요양할 때도 1년은 365일이고, 집에서 쉴 때, 휴업할 때도 1년은 365일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연필로 적어두세요. 출근하지 않는 날이에요. 않은 날. 그죠? 출근 안 하는 날은요, 365일 단위인데, 근데 1년에 전체 출근하죠? 1년은 출근을 100% 하면 300일이에요. 300일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365일 중에 10일 입원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365일 단위를 출근일수 300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는 출근 안 하는 세 가지,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곱하기 365분의 300 또는 모든 회사가 근로일수가 300일인 건 아니죠. 실제로 근로한 일수가 280일로 주어졌다면 28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표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기에 넘어가면 주어지지 않는다 보셔야 돼요. 필기도 그렇고. 그래서 꼭, 장애급수별 근로손실일수 암기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 2, 3급은 뭐냐면 영구 전체 노동불능이에요. 내 온몸이 앞으로 살아는 있지만 영원히 일을 못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1, 2, 3급은 7,500일. 그 다음에 4급 기억할게요. 5,500일. 5,500에서 시작합니다. 7,500, 5,500이고요. 그 다음에 5급은 4,000, 6급은 3,000, 7급은 2,000이 아니라 며칠? 2,200일 기억하시고요. 8급은 1,000일이 아니라 815, 그죠? 1,50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9급이 1,000일 됩니다. 10급은 600일로 떨어져요. 600일. 그 다음에 11급은 400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반씩 줄어요. 12급 200, 13급 100, 14급 50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망하고 1, 2, 3급은 7,500일. 4급은 5,500입니다. 그 다음에 5급은 4,000이고요. 6급은 3,000, 7급은 2,000이 아니라 2,200일, 815, 그죠? 8급 1,500일, 815 9,000 기억하시고요. 9급 1,000일입니다. 10급은 600일이고요. 11급 400입니다. 그 다음부터 반으로 줄어서 12급 200일, 13급 100일, 14급 50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다면 이제 아까 비워두었던 요거 한번 생각할게요.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수율은요, 몇 시간 단위였냐면 곱하기 10의 6승.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100만 시간 단위예요. 근데 연천인율은요, 한 사람이 아까 1년이죠, 그죠? 1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한 사람이 몇 시간 일한다 그랬죠? 2,400시간 일해요. 그죠? 자, 그런데 도수율은요, 100만 곱하기 2.4를, 얼마를 곱해줘야, 100만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이게 될까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이 2,400시간이라는데 지금 몇 명인가 하면 1,000명이거든요. 그죠? 그럼 요건 다시 말하면 2,400, 요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만이 240만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 2.4 해야 된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혼돈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연천인율이니까 1000명 곱하기 1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2400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하면 240만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똑같다 그랬거든요. 도수율은 100만 시간 단위잖아요. 곱하기 얼마 해야 240만이 되는가 생각하면 2.4를 곱해야 된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요 공식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기 넘어가면요. 공식이 두 가지 있거든요. 어떤 식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도수율을 주고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했다면 요 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근로자가 몇 명이고 제의자가 몇 명이다 라는 조건을 줬다면 첫 번째 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기에 넘어가면 항상 어떤 식을 사용하는가는 문제에서 무엇을 알려주었는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도수율을 준 게 아니라면 무조건 요 식을 이용한다. 그죠? 도수율을 줬을 때는 이거를 쓰지 말고 도수율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머리에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그죠? 참고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좀 전에 사망하고요. 1, 2, 3급의 근로손실일수, 사망한 사람이나 앞으로 영원히 일을 못하는 1, 2, 3급 장애를 입은 사람의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어디서 계산이 나왔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20세에 취업을 해서 취업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60쯤에 정년한다 할게요. 그래서 한 사람의 평생 동안 근로하는 연수, 그죠? 보통 40년 일한다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평생 근로 연수는 40년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요. 보통 사망이나 1, 2, 3급 재해를, 요거는 통계치죠. 가장 이렇게 중대재해를 많이 입는 건 근로 15년 차에 많이 입어요. 왜냐면 신입일 때는요, 아직까지 겁나고 두렵죠. 그래서 조심조심하고 재해 건수는 많은데 아주 경미한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한 10년쯤 넘어가죠. 내가 베테랑인 것 같고 내가 하는 방법이 옳은 것 같죠. 이때 가장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신감에 차 있을 때입니다. 이때 사고 난 게 대부분 이렇게 사망이나 1, 2, 3급의 중대재해로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도요, 이 통계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0년을 일해야 되는데요. 15년 일하고 이렇게 사망이나 1, 2, 3급을 당하면 근로를 손실한 연수, 손실 연수 40년 일해야 되는데요. 15년밖에 일을 못하고 남은 거는 일을 못했는 거죠. 그래서 40년에서 15년을 빼니까 25년이 근로를 손실한 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고 1, 2, 3급의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 되는 건 근로를 손실한 연수가 25년이고 1년 동안 근로일수가 300일이죠. 곱해서 7,500일이 나왔다. 이것도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합재해지수. 계속 별표 3개입니다. 종합재해지수는 재해의 빈도죠. 요거는 도수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해의 강약이죠. 강하다, 약하다는 강도율이죠. 그죠? 요거를 종합하여,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종합재해지수 FSI는 루트 도수율, FR은 도수율이 되고요. SR은 강도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수율이 2이고 강도율이 4이다 라고 하면요, 루트 하시고 2 곱하기 4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요걸 하는가 하면요, 본인의 계산기 꼭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기 쓰면 되겠지 생각하고 평상시 안 써보시고 시험장 가실 때 남의 계산기 빌려간다, 그죠? 어떤 걸 루트 하면요, 자동으로 가로가 붙어서 2 곱하기 4
이렇게 계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계산기는 루트 누르고 2하고 괄호를 안 하면 괄호가 안 쳐져요. 나는 곱하기 4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2 곱하기 4는 그냥 4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꼭 계산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자동으로 괄호가 안 쳐진다면 계산하실 때 루트 누르시고요. 괄호 2 곱하기 4 괄호 닫고는 이렇게 눌러야 이 루트가 2 곱하기 4 끝에까지 2하고 4에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계산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산 강도율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강도율이 뭔지 배웠잖아요. 제의 강하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율 한번 공식 생각해 볼까요? 밑에는 뭐였죠? 연천인율 빼고는 연 근로 시간수다. 1년 동안 모든 근로자가 하는 근로 시간수입니다. 그 중에 강도율, 제의 강하기는 일을 못하고 쉬는 근로 손실 일수이다. 그런데 이것 중에 뭐냐면 총 요양, 그죠? 요양에는 총 근로손실 일수가 되고요.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반으로 줄이자 곱하기 1000이다. 그죠? 그래서 말로 풀면 이거였죠. 네. 잘못해서 지워져 버렸네요. 그죠? 우리 말로 풀면 뭐였습니까? 1000 근로시간당 요양 근로손실일수 비율이다가 그냥 강도율이었어요. 근데 환산이 왜 붙었냐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1000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평생 근로시간이다라는 거죠. 평생 근로시간 동안의 근로손실일수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요, 밑에 공식 볼게요. 평생 근로시간 동안의 근로손실일수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 연근로시간 수분에 위에는 총요양 근로손실일수고요. 요게 곱하기 1000 했다면 뭐죠? 총 근로시간 동안의 요양 근로손실일수 비율, 강도율이죠. 근데 지금은 총 근로시간이 아니라 평생 근로한다 그랬죠. 뒤에가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수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 법적인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입니다. 좀 이따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고 위에가 2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 동안의 요양 근로손실일수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환산은 왜 붙이는가? 환산은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평생 근로는 40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근로는 10년밖에 안 했거든요. 10년 근로하는 동안 근로손실일수가 2일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평생 근로한다면 과연 며칠이나 생길까? 다른 근로자는요, 지금 10년 근로했는데 근로손실일수가 100일이 생겼어요. 40년 일한다면 이 사람은 며칠 생길까? 자, 지금 10년씩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사람 얼마나 재해를 일으킬까? 요거는 환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환산은 어떨 때 붙이는가 하면 평생 근로한다. 필기에서 평생 근로한다 라고 하면 이건 아직까지 근로를 안 했기 때문에 환산해 볼 수밖에 없구나. 환산을 붙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환산 강도율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한 문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풀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손실 일수를 구하시오 하면 뭐를 구하라는 거다? 평생 근로한다 했으니까 환산을 붙이자. 근로손실일수는 강도율이니까 이 문제는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산 강도율 두 번째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강도율은 뭐였는가 하면요. 연근로시간수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었죠. 그죠? 그런데 환산 강도율은
1000시간 단위가 아니라 평생 근로시간 단위였죠. 평생 근로시간 단위. 그죠? 근데 이 평생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10만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10만 시간 단위예요. 10의 5수시간 단위입니다. 강도율은 곱하기 1000하죠. 1000시간 단위예요. 이게 같아지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 100을 곱해야 10만이 된다. 그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뭐다?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다가 두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어떤 식을 사용하는가는 문제에서 어떤 값을 알려줬는가 보시면 됩니다. 강도율이 10이다. 환산 강도율을 구하라 한다면 10 곱하기 100에서 환산 강도율은 1000이다가 되겠죠. 그죠? 근데 강도율을 알려주지 않고요. 영근로시간과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를 주고 환산 강도율을 구하라 한다면 요 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환산 강도율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 수가 10만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 수 어떻게 해서 10만 시간이 계산되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한 사람의 일평생 동안 근로하는 연수는 대략 20에 취업해서 60에 정년하면 40년이다라고 본다 그랬죠. 그리고 1년 동안 한 사람이 하는 총 근로시간수 또는 영근로시간수 해도 되겠죠. 그죠? 2400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무하다 보면요. 정상적인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잔업도 하죠. 그죠? 일평생 한 사람이 하는 잔업시간을 통계로 4000시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로자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 수는 한 사람이 40년 일하죠. 근데 1년에 일하는 일수는 몇 시간? 일하는 시간은 2400시간이잖아요.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 그죠? 자, 요것만 하면 정상 근로만 했을 때죠. 근데 잔업 하죠. 그죠? 평생 동안 한 사람이 하는 잔업을 보통 4000시간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근로시간을 보통 통계치로 10만 시간이다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산 도수율이 나왔습니다. 그죠? 앞에서 환산은 어떨 때 붙인다 그랬죠? 평생 근로한다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평생 근로를 안 했기 때문에 환산을 볼 수밖에 없다. 환산을 붙이자라고 했고요. 도수는 뭐죠? 도수할 때 수는 건수할 때 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산 도수율은 일단 도수율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도수율은 영근로시간 수분의 제건수 곱하기 건수는 간단하니까 곱하기 10의 6승하면 도수율이죠. 100만 근로시간당 제건수 비율 도수율이 됩니다. 근데 환산이 붙었죠? 환산은 100만 시간이 아니라 평생 근로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평생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좀 전에 계산했죠? 몇 시간이다? 10만 시간이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10만이다 그랬죠? 그래서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의 공식, 영근로시간 수분의 제건수에다가 100만이 아니라 환산이 붙었기 때문에 평생 근로시간 수, 법적으로 10만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1번이고 2번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평생 근로시간당 제건수 비율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산도수율은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제건수를 말한다. 역시나 아까 강도율처럼요. 환산도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문제에서 풀어냅니다.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제건수를 구하라. 자, 평생 근로한다. 그러면 계산해 볼 수, 환산해 봐야 되네. 환산을 붙이고 제 건수를 묻는 건 도수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로자의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제 건수를 구하라 하면 환산 도수를 계산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환산 도수율과 도수율의 관계를 생각할게요. 도수율은 몇 시간 단위였습니까? 곱하기 10의 6승을 했죠. 100만 시간 단위입니다.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이죠. 법적으로 몇 시간이에요? 10만 시간입니다. 이게 두 개가 똑같아져야 됩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10을 해야 10만이 되겠죠. 그래서 환산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이다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죠? 되시겠죠? 여기서부터는 별표를 하나 줄여갈게요. 그렇지만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실기 넘어가면 환산도수율, 환산강도율도 나오지만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그 다음 환산도수율, 환산강도율이고요. 평균 강도율은 시험에 출제된 건 별로 없지만 행여나 내가 시험 봤을 때 한 번 나왔다. 기억 안 했다가 이 점수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는 하나 줄이지만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완벽하게 다 알도록 공부합시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평균 강도율이다라는 건 제 한 건의 평균 강하기를 뜻합니다. 우리 공장에서요. 작년에 제가 10건이 있었는데 근로손실일수가 90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니까 한 건이 한 9일 정도의 근로손실일수를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 한 건의 평균 강하기를 평균 강도율이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 강도율의 공식은요, 밑에는 도수율이고, 위에는 강도율이에요. 자, 분모가 큰 거다 그랬죠? 왜 밑에 도수율 들어가는지 그냥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도수율은 100만 시간이었죠? 강도율은 1000시간 단위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간으로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이것도 10의 6승이 된다. 그죠? 그래서 도수율, 강도율, 시간을 똑같이 비교하려면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뭐 해줘야 된다? 1000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활동률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활동률도 요것도 별표를 하나 정도는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수율 공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수율 공식이 뭐였죠? 도수율은 0 근로시간수분의 0 근로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다라고 했죠?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1번이었습니다. 100만 근로시간당 제 건수 비율이 도수율이었어요. 근데 도수율이 아니라 이번에는 안전활동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만 바꿔주는가 하면요. 0 근로시간수분의 제 건수가 아니라 회사에서 얼마나 안전활동을 했는가 건수입니다. 안전활동 건수. 곱하기 10의 6승 들어가면요. 요거는 안전활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볼게요. 100만 근로시간당 안전활동 건수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안전활동률은 도수율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100만 시간당 제 건수가 아니라 안전활동 건수를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공식은 안전활동률은 총근로시간수 해도 되고 이거 동일하게 0 근로시간수 해도 되겠습니다. 0 근로시간수라는 건 근로시간수 곱하기 평균 근로자 수. 예를 들어 200명의 근로자가 하루 8시간 1년 300일 근로하고 있습니다. 0 근로시간수를 계산하시오 하면요. 2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또는 그냥 바로 200 곱하기 법적인 근로시간이니까 2400시간 이렇게 곱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로시간 수 곱하기 2400시간 곱하기 평균 근로자 수 200명 해주면 0 근로시간 수가 되는 거고요. 안전활동 건수라는 건 예를 들어 안전활동 여러 가지 있죠. 위험을 우리 안전 지적했는 거, 안전 지적한 건, 위험 예지 훈련, 예지 훈련 2건, TBM, 위험 예지 훈련에 해당되지만 3건, 이런 건수들이 있겠죠.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 건수를 더해서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100만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는 곱하기 10의 6승을 해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safety score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safe라는 건 안전이죠. 안전이고요. T라는 건 time인데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하고 현재 시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 time, 그죠? 현재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core라는 건 점수 내는 거잖아요. 점수를 score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safety score는 과거하고 현재의 T, 그죠? 기준이 과거하고 현재가 되고요. 안전을 점수를 내어보는 거예요. 성적을 내어서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기법을 safety score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afety score 이것도 별표는 한 2개인데요. 그래도 반드시 꼭 암기하세요. 이건 3개. 그죠? 실기 넘어가면 또 판정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safety score는 그죠? 요거 공식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총 근로시간 수도 되고 요거 다 그냥 통일해서 현재의 0 근로시간 수분의 과거 빈도율은 도수율이죠. 그죠? 과거가 됩니다. 현재의 0 근로시간 수분에 왜 제가 현재라고 붙여주는가 하면요. 시험에 넘어가면 한 번은 현재 근로시간이 주어진 게 있고 과거 근로시간 한꺼번에 주어져요. 그럼 이때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밑에가 기준은 현재의 0 근로시간 수분에 위에는 과거 빈도율, 도수율이죠. 그죠? 올라갑니다. 곱하기 10의 6승 끝까지 루트가 가야 됩니다.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이게 공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거 공식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루트 하시고요. 기억하실 때 밑에는 뭐다? 현재다. 총 근로시간수 또는 0 근로시간수분에 위에가 현재인데 위에는 뭐 들어가죠? 과거 빈도율 또는 과거 빈도율 또는 도수율. 그죠? 과거 빈도율이 됩니다. 빈도율은 100만 시간 단위니까요. 곱하기 10의 6승한다. 끝까지 루트 같다. 그죠? 위에는 뭐다?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세이프티 스코어가 실기에 나오면 값만 계산하라 보다는 판정하라. 이것까지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다라는 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건 사고가 줄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보다 안전이 그냥 좋아졌다. 과거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는 과거와 큰 차이 없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요. 플러스 2 이상이죠. 사고가 플러스가 되었다는 건 더 나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보다 안전이 요거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나빠진 게 아니라 심각하게 나빠졌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는 과거보다 좋아졌다. 그냥 심각하게 매우 좋아졌다 아니라 좋아졌다입니다. 계산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계산값이 플러스 2 이상에서는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최근에 또 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 요거 식을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만인율이다. 그죠?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0,000명당. 요게 바뀌었어요. 그죠? 예.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뜻해요. 그래서 사망 만인율이니까 만인을 가지고 만인 중에서 사망자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밑에는 산재보험 만인이니까요. 앞에서 연천인율도 인율이었죠. 아래 위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인율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사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천인율하고 사망 만인율 2개만 인율이죠. 그래서 밑에는 많은 사람이죠. 근로자 수인데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 수분의 사망 만인율이니까요. 위에는 사망자 수가 되고 만인에 대한 비율이죠. 곱하기 만이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그러면 천인율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혼돈될지 모르니까. 천인율은 1000명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밑에는 분모, 많은 사람이죠. 1년 동안에 일하는 평균 근로자 수.
분해, 위에는 닫힌 재해 자수고요. 이게 연이 되면은 밑에 연평균 들어가고 연간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연이 없을 때는 빼주시면 되고요. 천인에 대한 비율이라 곱하기 1000. 요거는 1000명 근로자당 재해자수 비율, 연천인율이었죠. 똑같이 인율인데요. 요거 밑에 사람 들어간다. 사람이다. 그죠? 인율이라. 그런데 근로자인데 무슨 근로자인가 하면 산재보험 적용되는 근로자 수분에, 산재보험을 가입했는 근로자 수분에 사망 만인율이니까 사망자 수고요. 만인에 대한 비율이라 곱하기 만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0,000명이다.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해율 넘어갑니다. 이것도 살짝 과거 보셨던 분들 바뀌었을 거예요. 역시나 재해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에요. 우리 보통 퍼센트 낼 때 퍼센트가 100이죠.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재해율은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 수분에 사망 만인율은 사망자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재해율이니까 그냥 재해자 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라서 곱하기 100을 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요. 100을 했지만 재해율에 퍼센트 붙이면 안 돼요. 그죠? 마지막에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재해율은 전부 다 단위 없어요. 단위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만 단위가 있고요. 재해율 단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그죠? 단위 없습니다. 퍼센트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재해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다.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그죠? 100명 근로자당 재해자 수 비율이다. 이게 재해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휴업 재해율. 그죠? 이 부분은 다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 그죠?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 빠지셨다면 적어두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니라 임금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휴업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뭐냐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뜻하고요. 임금 근로자는 월급을 얼마 받았다라고 신고한 근로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휴업재해율은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재해자 수 곱하기 100이다. 근데 이것도 단위 있어요? 없어요? 단위 없습니다. 재해율은 단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재해자 수 곱하기 100인데요. 역시나 말로 풀어 설명하면 여기 1번이죠. 100명 근로자당 임금 근로자당 휴업재해자 수 비율이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이고 다시 말하면 그냥 재해율이라는 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 재해가 몇 명 생겼나를 나타냅니다. 근데 휴업재해율은 월급 받아가는 사람 중에 몇 명이 휴업했는가 나타내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재해자 수 곱하기 100이다. 그죠? 곱하기 100을 하지만 퍼센트 붙이면 안 돼요. 재해율은 단위가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볼게요. 위에서 사망 만인율은 단위 없죠. 그죠?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만으로 나타낸다 했고요. 자, 요거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인데 건설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사고 사망 만인율로 산출한다. 그죠? 근데 이게 사고 사망 만인율이지만 그냥 사망 만인율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체자라고 하면 사망 만인율, 사고 사망 만인율 뭐 요거는 단위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법규에 보면 요거는 단위가 만인율에 대한 단위 붙어 있어요. 근데 아까 그냥 건설업체가 아닌 사망 만인율에 대해서는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사망 만인율은 단위를 안 적고 건설업체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만인율 단위 요거 적어주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는데요. 근데 노동분화공단에서 보고할 때도 보면 단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위가 지침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사고 사망 만인율로 나타내고요.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 그죠? 그래서 말로 풀어 설명하면 여기가 1번이죠. 10,000명 근로자당 사고 사망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 요거는 산업안전은 별로 안 나오는데요. 건설안전 하시는 분들은 상시 근로자 수 공식까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월급이죠. 곱하기 12 하면 건설업의 1년 동안의 임금이죠. 전체 임금 되겠죠.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은 사람에게 지급된 비율, 요걸 내주면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내 공사에서 실적액 곱하기 사람에게 지급된 돈을 나누기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하면 몇 명이다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그죠?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 그러니까 국내 공사 실적액에서 사람에게 지급된 돈 나누기 건설업의 전체 1년 동안의 평균 임금 나눠주면 상시 근로자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의율에 대해서요. 공부를 끝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의율, 그죠? 단위 있다 없다, 그죠? 없습니다. 단위 없습니다. 실기에서는요, 단위를 붙이면 감점됩니다. 그래서 제의율은 단위가 없다는 거 전체적으로 머리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식을 다시 떠올리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낼게요. 우리 한번 풀면서 복잡한 걸 지금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계산 문제는 공식을 머리에 넣어야 돼요. 공식을 암기 못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공식을 조금 정리하기 위하여 예제 한번 내어서 하나씩 생각할게요. 예제 내어보겠습니다. 자, 연천인율 머릿속에 뭐였나 떠올려 볼게요. 연평균 근로자, 평균 근로자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간 지혜자가 2명 생겼습니다. 이때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다. 그죠? 자, 요거를 내보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공식을 정리하자라는 뜻입니다. 연천인율은 인율이었습니다. 밑에도 사람, 위에도 사람. 근데 밑에가 분모, 많은 사람이죠. 그죠? 많은 사람 뭐냐면 일하는 평균 근로자 수가 됩니다. 위에는 작은 사람이죠. 그죠? 뭡니까? 자친, 재해, 자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연을 붙일 때는 1년 단위인가 보라 그랬죠. 그죠? 1년이다 했으니까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해주면 되고요. 천인율이라는 건 1000명에 대한 비율 곱하기 1000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입할게요. 연평균 근로자가 100명이고 연간 재해자가 2명이고 곱하기 1000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 계산하셔서요. 보통 계산 문제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면 돼요. 1.224다. 그죠? 셋째 자리. 소수 하나, 둘, 셋째 자리죠. 반올림하면 반올림 안 되니까요. 1.22다라고 나타내시면 돼요. 만약에 계산했는 값이 4가 나왔죠. 정수는 그대로 4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값을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고요. 단위 있다 없다, 제의율 단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위 적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수율 넘어가겠습니다. 도수율은 뭐였나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고요.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100명이고 1년 동안 하루 9시간 280일 근로합니다. 하는 동안에 재해가 5건 생겼습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수율 공식을 떠올려 볼게요. 밑에는
예, 인류를 빼고는 아래 위로 사람이 아니라 밑에는 전부 다 연근로 시간수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의 일하는 전체 사업장의 1년 동안 연근로 시간수가 들어간다. 그죠? 자, 예, 도수할 때 수는 뭐라 그랬죠? 제 건수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몇 개 붙이자? 6개 붙이자. 이게 공식이었죠. 자, 그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연근로 시간수는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1년 동안의 근로시간 수예요. 지금 근로자가 몇 명이냐면 100명이죠. 100 곱하기 하시고요. 일하는 시간이 8시간 300일이 아니라 조건이 주어졌네요. 그죠? 예, 280일입니다. 하루에 9시간 곱하기 280일 근로한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분해, 제가 5건 났습니다. 그죠? 5 곱하기 10의 6승. 역시나 이거 계산기 계산해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반올림이라는 건 예를 들어 1.2254다. 그죠? 셋째 자리죠. 5부터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부터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1.23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도율 넘어가 볼게요. 또 강도율 공식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로자 수가 300명인 사업장이 있고요. 예, 1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총요양 근로 손실일수 일수가 100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강도율 공식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예, 인류를 빼고 밑에는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1년 동안의 연 근로 시간 수이다. 그죠? 분해. 제가 강하다라는 건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짜 그랬죠? 요양 근로 손실일수.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예. 자, 글도 길고 계산도 복잡하니까 곱하기 1000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대입해 볼게요. 지금 근로자는 300명이에요. 근무하는 조건을 안 줬죠. 이거는 법적인 근로시간대로 근무한다는 겁니다. 3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 해도 되고요. 바로 3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2400시간. 그죠? 8시간 곱하기 300일 2400시간 바로 넣어도 됩니다.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100일이라 했고요.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고 단위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근로자 수가 300명이고요. 300명이고 1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사망이 한 명 났고 그 다음에 7급 지혜자가 1명 그 다음에 13급이 2명 발생했습니다. 이때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또 떠올리겠습니다. 강도율은요, 밑에 뭐였습니까? 일하는 연 근로시간 수분에 암기하시라고 자꾸 적습니다. 위에 제가 강하다는 건 일하지 못하고 쉬는 날짜죠.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다. 그죠?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는 반만 붙이자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연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3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 없으니까 법적인 근로다. 그죠? 한 사람이 2400시간 또는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요, 근로손실일수를 준 게 아니라 사망이 한 명이다라고 했죠. 사망이나 1, 2, 3급에 해당되는 근로손실일수 며칠이에요? 표를 보시고요. 그죠? 7,500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 한 명은 7,500 더하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급이 한 명이에요. 7급 볼게요. 2,000이 아니라 2,200일 그랬죠. 한 명이니까 그냥 2,200 더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요. 13급이 2명이에요. 13급은 100일인데 2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명 곱하기 100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다 됐으니까 곱하기 1000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서 역시나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고 단위는 없습니다. 됐죠? 이번에는 강도율인데요. 한 개 또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로자 수가 300명이고요. 예. 네, 이번에는 전체 총 근로자 수 300명인 사업장에서 1년 근로하는 동안에 요양일수가 10일. 그 다음에 입원일수 15일. 그죠? 그 다음에 사망 1명이 났다. 1명 발생되었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라 라고 했고요. 근로하는 조건을 볼게요. 하루 8시간, 1년 280일 근로해요. 근로합니다. 근데 총 조퇴 시간이 200시간. 그 다음에 잔업이 총잔업입니다. 한 사람의 잔업이 아니라 총잔업이 150시간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졌다. 그죠? 이때 강도율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식 떠올릴게요. 강도율은 밑에 뭐였죠? 연 근로 시간수분의 제가 강하다는 건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죠. 곱하기 얼마였습니까?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만 붙여주자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하나씩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연근로시간수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는 300명이에요. 3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8시간 곱하기 280일이에요. 근로하는데요. 자, 요거는 정상적인 근로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조퇴했다는 거는 일찍 퇴근했죠. 그러니까 빼줘야죠. 그죠? 근데 총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300명이 1년 동안 한 총 조퇴가 200시간 빼기 200 해줘야죠. 잔업했다는 건 정상 근로 이외의 일을 더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하시고요. 총이니까 전체 300명이 1년 동안 잔업이 150이다. 나오면 더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주의하실 때요. 일단 무조건 100% 근로를 괄호해서 계산하시고 이거 이외에 조퇴는 빼주시고 잔업은 더해준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분해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사망이 1명이니까 요거부터 계산할게요.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다. 그죠? 요거는 근로손실일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죠. 근데 지금 요양하고 입원일수, 근로손실일수가 아닌 입원하고 요양일수가 주어졌어요. 휴업일수나 요양일수나 입원일수는 곱하기 365분의 300 또는 실제 근로일수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계산할게요. 그냥 요양일수 10일이죠.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가 300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법적 근로일수 300일 대입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실제 근로일수가 280일 근로한다 주어졌으면 365분에 280 넣어줘야 됩니다. 플러스 또 있죠, 그죠? 입원일수, 요양일수 10일, 입원일수 15일이죠. 역시나 입원일수도 출근 안 하는 날이니까요. 15일 곱하기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 280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요. 여기다 곱하기 뭐하라? 10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강도율에서 계산되는 건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셔서 역시나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요거 한번 내볼게요. 도수율, 강도율까지 했으니까요. 도수율이 10인 사업장이에요. 연천익률을 계산하라. 그죠? 자, 아까 연천익률은 인율이라서 밑에는 평균 근로자 수분의 위에는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인데요. 도수율만 줬거든요.
자, 이때 또 식을 또 올려볼게요. 연천인율과 도수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겠습니다. 도수율, 그죠? 도수율은요, 곱하기 10의 6승, 100만 시간 단위입니다. 연천인율은 10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 2400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다 곱하면 240만 시간이 나와요. 이게 10의 6승하고 똑같아지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 2.4를 해야 똑같아진다. 그죠? 그래서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죠. 지금 현재 도수율이 10이다 했죠? 곱하기 2.4 하면 연천인율 얼마가 되겠습니까? 24가 답이 되겠죠. 역시나 정수로 나올 때는 정수 그대로 두고요. 단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계산은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제의 지수 한번 해볼까요? 네. 도수율이 10, 강도율이 40인 사업장이 있어요. 종합제의 지수를 계산하라. 그죠? 그러면 종합제의 지수는 뭐였는가 머리에 떠올리세요? 얼마만큼 제의 빈도와 그죠? 제의 빈도, 도수율과 상해의 강약, 강도율을 혼합해서 나타내는 지표였죠. 종합제의 지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었습니다. 그럼 도수율이 10이죠. 강도율이 40이죠. 이거는 루트 400이니까요. 계산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20이 나오거든요. 정수는 그대로 두시고, 그죠? 단위 없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또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00명이고요. 사업장에서 조금 올라갈게요. 한 개 지나가 버렸네요. 그죠? 환산 강도율이 먼저 나오네요. 강도율부터 할게요.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손실일수가 한 사람이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가 50일입니다. 네. 요거 문제 바꿀게요. 요거를 계산하라라고 해야 됩니다. 100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있고요. 1년 동안의 요양 근로 손실일수가 요양 근로 손실일수가 10일이 생겼습니다.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지금 100명 근로하는 사업장인데요. 1년 동안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10일이 생겼거든요.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자, 평생이 나오면 뭐 해봐야 된다? 환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근로손실일수를 묻는 건 강도율이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환산 강도율 공식을 떠올려 볼게요. 일단 강도율의 공식이다. 그죠? 밑에는 연 근로 시간수분의 제의 강학이라는 건 일 못하고 쉬는 일수죠. 총 요양. 그죠? 근로손실일수. 조금 줄여 적을게요.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그죠? 곱하기 1000이 요건 강도율 공식이었죠.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 근데 환산이 붙으니까요. 뒤에는 뭐가 됩니까? 평생 근로시간수가 된다. 그죠? 법적으로는 10만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할게요. 연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100명이죠. 특별히 근로하는 시간을 안 줬다는 건 법적 근로를 한다는 뜻이겠죠. 한 사람이 1년 동안 8시간 곱하기 300일이니까 2400시간 일하잖아요. 그죠? 분의 1년 동안의 요양 근로 손실일수 10일이 생겼죠.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 수인데요. 특별히 조건을 안 줬으니까 법적인 근로시간 10만 시간 일한다.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죠.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고 단위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문제가 도수율이, 강도율이 10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라. 이 문제가 주어졌다 할게요. 일단 평생 근로한다라고 하면 환산해 봐야 된다. 환산을 붙이고요. 근로 손실일수를 묻고 있는 건 강도율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문제도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강도율이 10이다 라고 줬으니까요. 환산 강도율과 강도율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죠? 강도율은 우리가 곱하기 1000 냈죠. 1000시간 단위고요.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 단위인데 법적으로 10만 시간이죠. 같아지려면 1000에다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 100을 곱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었죠. 현재 강도율이 10이다라고 했으니까요. 10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 강도율은 1000이 나오겠죠. 단위는 없다. 그죠?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환산 도수인데요. 역시나 근로자 수가 200명입니다. 사업자이고요. 1년 동안의 재해 건수가 10건이 생겼습니다.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해 건수를 계산하라. 그 다음에 평생 근로 시간을 줬어요. 평생 근로 시간이 10만 시간이 아니라 12만 시간이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죠? 그럼 볼게요. 평생 근로한다라고 했으니까 환산을 붙여야 된다. 그죠? 재해 건수를 물었으니까 이건 뭐다? 도수율이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산 도수율 공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도수율 공식이죠. 그죠? 연 근로 시간 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다라고 했고요.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100만을 곱했습니다. 대입할게요. 연근로시간 수다. 그죠? 200명이고 근무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 8시간 곱하기 300일 해도 되고요. 한 명이 2400시간 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1년 동안 10건의 재해가 발생됐다. 그죠? 자, 10의 6승을 곱하면 도수율이고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이니까 10만 곱해줘야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평생 근로시간이 법적인 10만 시간이 아니라 12만이다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요 뒤에는 평생 근로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는 주어진 시간 12만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사업장에 특별히 주어진 시간이 없을 때는 법적인 근로시간대로 한다라고 보고 10만 곱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고 단위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요건 해볼게요. 자, 도수율이 120인 사업장이 있어요. 이 사업장에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해 건수를 계산하라. 그죠?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나 평생이 나왔으니까 환산을 붙여야 되겠죠. 재해 건수를 묻는 건 도수율이죠. 이 문제는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도수율이 120이다만 줬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생각합니다. 도수율은 몇 시간 단위죠? 곱하기 10의 6승 100만 시간 단위죠.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 시간인데요. 법적으로 10만 시간이죠. 두 개가 같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 나누기 10을 해야 똑같이 10만으로 같아진다.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이 되죠. 그죠? 지금 현재 도수율이 12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20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그죠? 120 나누기 10은 환산 도수율 12가 되고요. 단위 없죠. 요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요. 이제 공식 이제 암기하시고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한번 스스로 공식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제유로 마무리하고 뒷부분에 요거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제 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이 되겠습니다. 하임리 방식과 시몬즈 방식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자, 하임리의 총재의 손실비입니다. 하임리는 총재의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다라고 했는데요. 비율이 1대 4이다라고 합니다. 자, 직접비는 뭐냐면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정확하게 계산되어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 치료비 100만 원 들어갔다. 요양급여 100만 원, 장애급여 200만 원, 직업재활급여 얼마, 장의비 얼마, 휴업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요거는 눈에 보이는 비용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종류 한번 볼게요. 치료비, 요양급여,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있고요. 상병보상연금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의비 있죠. 요거까지가 직접비 됩니다. 이게 1일 때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 났을 때 눈에 보이는 손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실비가 4배나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비용은 인적 손실비, 물적 손실비, 생산 손실비, 기계기구 손실비 등 기타 보이지 않는 손실 비용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기에서 문제 한 개 내볼게요. 어떤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직접비가 100만 원 들었다. 하임리에 의한 총재 비용을 계산하시오. 이거를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실기라면요,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임리의 총재해 비용은 뭐 더하기 뭐다? 눈에 보이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이다. 그리고 이게 1대 4다라는 설명까지 꼭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직접비가 100만 원이니까요. 간접비는 4배라는 거죠. 4 곱하기 100만 원, 400만 원. 더하니까 총재 비용 얼마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즈 넘어가겠습니다. 시몬즈는요, 총재 비용은 요즘은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가지 사고 난다고 사장님이 직접 돈 나가진 않죠. 보험 코스트다. 산재보험료다. 그죠?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돈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는 하임리의 간접비와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 비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총재 코스트 한번 계산하는 거 해볼게요. 보험 코스트는 산재보험료, 그죠? 보험 코스트는 산재보험료다. 요거 별표하시고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돈. 그러면 비보험 코스트는 뭐냐면 산재보험료 이외에 나가는 손실이 있다, 그죠? 사람이 다쳤을 때 휴업상해. 자, 쉬는 게 휴업상해죠? 통원치료받는 통원상해. 자, 병원까지는 안 가도 현장에서 구급조치하는 동안 또 일을 못하는 손실이 생기죠. 구급조치상해. 그 다음에 사람은 안 다쳤지만 물적 손실이 생기죠. 무상해 사고. 그죠?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몬즈에서 보험 코스트는 산재보험료를 뜻하고 비보험 코스트의 종류를 찾아라. 그죠? 자, 다쳐서 쉬는 휴업상해. 오전에는 출근했지만 오후에 통원 치료받는 통원상해. 간단히 현장에서 구급조치하는 구급조치상해.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물적 손실이 생긴 무상해 사고까지가 비보험 코스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즈에서 총재 코스트 계산할게요. 산재보험료가 1,000만 원이었다면 산재보험료 1,000만 원 플러스 이게 직접비죠, 그죠? 휴업상해가요 10건이었는데 하나가 10만 원 들었다 하면 10만 원 곱하기 10건 또 있으면 플러스 통원상해 2건인데요. 통원상해 1건이 5만 원이다 하면 2건 곱하기 5만 원 또 있으면 더하기, 그죠? 구급조치상해는 10,000원이 들었는데요. 한 건인데 10,000원이다. 그죠? 그러면 1만 원 곱하기 1건 있으면 플러스
사람이 안 다친 무상해 사고는 한 건인데 500만 원의 무상해 사고 기계 손실이 있었다면 한 건 곱하기 500만 원 이거를 다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재 코스트 계산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표적인 게 하인리와 시몬즈 방식. 요거는 실기까지 나오니까요. 시몬즈까지도 별표 2개 기억하시고요. 기타 한번 보겠습니다. 버즈가 있는데요. 보험 비용 대 비보험 재산 비용 대 비보험 기타 재산 비용이 있다. 근데 1대 5에서 50대 1에서 3이다. 그냥 이건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고요. 콤패스 방식이 있습니다. 총재 비용은 공동 비용 플러스 개별 비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 비용은 변하지 않는 불변 비용인데요. 보험료나 안전보건팀의 유지비 등이 해당된다 라고 했고, 개별 비용은 가변 비용, 변화되는 비용인데요.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비, 사고조사비, 수리 비용 등이 해당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책을 덮기 전에요.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한 번 오늘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공식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단원 예상 문제 넘기셔서 예제 찾으셔서 또는 기출 넘어가시면 해당되는 예제 있잖아요.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응용이 되고 공식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중요한 단원이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